안녕하세요. 위메이드 위믹스. 먼저 위메이드 먼저 볼게요. 장대 음봉을 줬네요. 그죠? 거리량 나름 좀 꽤 실렸어요. 오늘 시작할 때 갭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이게 지금 매물에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매물의 양입니다. 매물. 이 매물대에 상단에서 스타트했어요. 시초가에서 단타꾼들은 시초가에서 쭉 뻗는 거 먹고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강하다고 판단되니까. 근데 보시면 시초가에 거래량이 많이 붙었는데 밀어올리지 못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 많을 거예요. 거래량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제 매물만 더 쌓인 매물만 더 쌓였어요. 매물만 쭉쭉쭉 빠지다가 여기까지 왔죠. 어제 제가 추메 타이밍이라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빨갛게 시작하면 쫓아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당한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투자는 노름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경험을 쌓아야 돼요.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쫓아가서 탈 걸 이런 후회도 있죠. 투자는 언제나 후회하는 거예요.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팔아도 후회, 안 팔아도 후회. 왜? 바닥에 여기 사서 지금 옆꼭지에서 팔 자신 있어요? 세력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력도 나눠서 팔잖아요. 살 때도 나눠서 모으고. 오늘 이렇게 위메이드가 하락하는 주 원인을 뭘로 봤냐? 박간호 의장이 위메이드 지분을 40% 가지고 있죠.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장영국 대표이사직을 수행했죠. 10년 동안 이 블록체인 사업을 끌고 왔던 대표이사가 기사도 무섭겠어요. 돌연사임.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반응했죠. 10년 동안 지금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의 얼굴 같은 존재였잖아요. 장영국 대표가. 2년 전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50대 부자. 2년 전에 박간호 의장이 39위였어요. 그때 기준으로 1조 4천억이 넘네요. 부자예요.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10년간 장영국 대표가 대표이사직이 있었지만 월급 받는 대표잖아요. 게임 개발 쪽에는 전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52세예요. 이 사람이 영원히 계속 뒷방에 있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걸 관점 어떻게 볼 거냐. 또 이게 장중에는 돌연사임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무섭게 썼어요. 책임 경영에 나선 박간호 대표, 이익사업 문제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밤늦게 나왔네요. 그죠? 20시에. 장영국 대표가 사표 쓰고 회사 나가는 게 아니라 부회장으로 갔대요. 부회장으로. 회사 때리신 거 아닙니다. 장중에 장영국 대표가 그거 한다니까 급락했다는 거죠. 오늘 낮에 근무 중에 사표 쓰고 대표자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사전에 조율이란 걸 할 거예요. 오늘 낮에 아침 9시 30분에 저 사표 쓰겠습니다. 사표 딱 내고 지금 대표이사가 그래 그럼 내가 대표할게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판단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거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박간호 의장은 젊다. 뒷방 늙은이로 가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 52세니까. 그 다음에 게임 1세대 개발자 출신 CEO다. 장영국은 회사를 때려친 게 아니고 부회장으로 갔다. 기업은 오너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없이 우리는 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사를 낼 것이다. 장영국 대표는 블록체인 전담으로 하고 박간호 의장은 전반적인 총괄 대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나이트크로우가 흥행에 성공을 하면 위메이드 주가도 10만원 넘고 20만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시기가 그때 교체하면 더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적절할 수도 있다. 또 장영국 대표가 블록체인 사업을 끌고 오면서 정말 역할과 기여가 컸죠. 그런데 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업들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발언들도 몇 번 했잖아요. 트러블들이 좀 있었죠. 트러블 메이커는 잠깐 얼굴 마담에서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세팅이 되면서
블록체인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올랐어요. 초기 나이트크로우 출발이 보면 아주 순조롭거든요. 그럼 2분기 때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오고 4분기 때 레전드 오브 이미르도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으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로는 그간에 온보딩 계약 체계를 뜬 기업들, 큰 기업들도 많아요. 그 게임들이 토크노믹스를 장착하고 위믹스 블록체인 플랫폼의 게임으로 출시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그 기업들도 지금 암호화폐 화랑장에서 게임을 출시해서 부가가치를 취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험로였고 지금부터 다 깔아놓은 거에 지금은 앞으로 좋아지잖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간호 의장이 뒷방 늙은이로 가기는 너무 젊은 나이에요. 험한 일 할 때 얼굴마담으로 장영국 대표가 충분히 잘 끌고 왔어요. 험한 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월급 받는 직원 사장은 사표 쓰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주인인 대표이사는 타격을 입으면 데미지가 커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악재인가? 또 뉴스가 나온 것도 장중에는 돌연사표라고 나왔고 장 끝나고 나서 부회장으로 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다 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중요한 뉴스 한번 봐볼게요. OK 캐시백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위믹스로 바꿀 수 있대요. 코빗 거래소에서 OK 캐시백 포인트를 위믹스로 전환해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작년에 위믹스하고 SK 간에 그 서로 주가 교환을 하면서 서로 합의한 사항이잖아요. 위메이드는 SK 관련 주식을 350억 원어치 매수했고 SK는 200억 원어치 박간호 의장 주식을 취득했어요. 이때 작년에 계약 체결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그 모 국회의원이 위믹스를 사가지고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냐 이런 게 한참 이슈됐었잖아요. 근데 SK가 위메이드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는 무효다 이런 것을 약속하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위믹스는 깨끗하다, 우리 당당하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다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OK 캐시백이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직 코인을 정식 재화로 인정 안 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SK는 이전부터 블록체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OK 캐시백 포인트지만 코인이 제도권 재화로 인정이 되고 나면 제 생각입니다. OK 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나이트크로우 동시 접속자 수 23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요. 지금 나이트크로우 서버가 몇 개 오픈되어 있느냐 이 자료거든요. 저희 투자 스터디 양현호 선생님이 이 자료를 주셔서 양현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서버가 57개가 지금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24만 7천 명입니다. 근데 아까 곧 23만 명이 목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서버가 풀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미르4가 접속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서버 증설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30만 이렇게까지 동시 접속자가 생겼는데 그 후유증이 뭐였냐면 서버 증설하는 건 다 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취소됐다가 꺼져버리니까 손실이잖아요. 이번에는 차분히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게 50만, 100만 안 느냐. 이거는, 이게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이 자리 너무 좋아요. 양현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SS 펀드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들이 나이트크로우 게임을 막 광고하고 홍보해가지고 유저들도 또 그걸 구독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크리에이터들이
나이트크로 게임을 하면서 자기 노하우도 알려주고 같이 또 그룹으로 같이 서로 묶여서 같이 게임도 하면서 뭐 아이템 사기 위해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출하는 금액의 1%를 이 SSS 펀드로 적립을 해서 스트리머한테 주면 이 크리에이터는 이 시드를 모아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광고가 되고 큰돈 들여서 광고 안 때리고 입소문 광고가 되는 거죠. SS 스트리머가 지금 300명에서 지금 600명 가까이 지금 가려고 지금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굉장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걸 아주 그냥 신뢰감 있게 보여주는 자료여서 제가 우리 양현호 선생님한테 이 자료를 좀 쓰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크로우 토큰이 제가 어제 영상 찍었을 때는 이 지점이었던 4달러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2.2달러예요. 나일 마켓에서 2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2.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생태계가 꼬이잖아요. 2달러에 산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재화를 누리면 기분이 좋고 이게 긍정적으로 가는데 이게 2달러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꼬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좀 유심하게 봅니다. 제가 어제 추매 타이밍이라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걸 좀 책임감 있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갛게 올라갈 때는 절대 사는 게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많이 떨어지면 그때 추매하는 거다. 63,000은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추매를 해봐도 돼요. 제가 단기 매매, 물타기 이런 거 절대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사서 종목들을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 결실이 나올 때까지 가만 엉덩이 무겁게 지키고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제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내 시드가 100인데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위믹스나 위메이드를 한 10%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트크로우가 이렇게 흥행이 대박나고 내가 먼저 정보를 듣겠다 하여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사고 싶잖아요. 내가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개념인 겁니다. 저는 단기 매매한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유도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국 틀리거든요. 추가 매수의 맥점은 또 반대를 보면 한편으로 보면 단타를 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사실 여기 보면 63,000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 해봐도 돼요. 근데 한 방에 추가 매수 막 10% 비중인데 10% 추가 매수를 한 방에 얘기한다?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러한 뉴스들이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내가 다 분석이 됐고 나는 확신이 있어. 그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될지도 모르겠어. 불안해. 그런데 제 말 믿고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분할로 하는 거예요. 10을 다 하지 말고 한 2, 3 정도 해보는 거죠. 중요한 맥점 자리에서 2번, 3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일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또 해보는 사는 거예요. 양봉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2, 3 샀던 것만 추가 매수한 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63,00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요. 63,000원, 58,000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들을 흔들어서 물량을 던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밑으로 내릴 수도 있겠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들하고 위믹스, 위메이드를 내가 장기적으로 나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 자기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나는 이 종목을 상방으로 본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스터디에서도 목표가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목표가. 다들 여기가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를 제끼는데 한 방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자리는 어딘가요? 여기 아닌가요? 그죠? 어쨌든 75,000원짜리가 중요한 자리고 75,000원은 극복하고 넘긴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10만원이 되잖아요. 10만원. 그 다음 자리는 어딘가요? 편하게 보면 10만원, 13만원, 17만 5천원, 그 다음에 정고점. 이렇게 봐야죠. 내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확신을 갖고 있냐. 그리고 이 나이트크로우가 흥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목표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차트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차트의 움직임, 거래량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믹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죠. 위믹스도 추가 매수 좋은 자리가 오늘 나왔었잖아. 3,600원.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불안해서 번져 보니까 겁나서 파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여기서 계셨던 분들도 보세요. 여기서 계셨던 분들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본전 왔는데 쭉 내려가니까 다 많이 파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나이트크로우, 위믹스, 위메이에 대한 내 확신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높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자기 확신이 없는데 이걸 버틸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옆에 있나요? 그리고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내가 공부해서 내 확신을 가져야죠. 자, 비썸에서 물린 가장 고점이 6,000원이라고 보고 몸통은 뭐 5,500원. 나는 중요 지점을 5,000원이라고 봐요. 5,000원. 5,000원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5,000원 넘으면 여기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좀 놀다가 지금 여기를 극복하면 그 다음 자리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봐야겠죠. 8,500원. 그 다음에는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를 보면 뭐 10달러, 11달러니까 쉽게 편하게 그냥 8,000원, 13,000원 김프 꼈으니까 9,000원, 14,000원 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목표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목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면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나이트크로우 위믹스에 대한 내 확신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까 위메이드도 그러고 위믹스도 그러고 내 시드가 얼마냐. 내가 여기 베팅한 게 뭐 1억이냐 100만 원이냐.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10억 있는데 여기 1억 베팅한 사람이 있고 2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베팅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익절가를 할 때는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상담. 상담자한테 나는 시드가 얼만큼이고 지금 금융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뭐 부분 익절하는 위치,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기준이 여러분하고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변에 가까운 전문가가 있으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왜? 투자는 심리가 불안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8,000원, 9,000원까지 그때까지 100% 수익이니까 그때까지 하고 나는 간이 작아서 그때 수익 실현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지금 나이트크로우 보니까 지금 뭐 8,000원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뭐 10,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13,000~14,000원까지 나는 버텨보는 거고, 이것도 차트인 거예요. 차트는 뭐예요? 그냥 참조 자료예요. 참조 자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이트크로우가 얼마나 지금 이번에 흥행을 하고 그 다음에 P2E 게임에 얼마나 지금 큰 전환점을 제공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아까 크로우 토큰이 약간 좀 모습이 안 좋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면서 자기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부분 익절은 이 지점에서 할 거고, 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 위믹스라는 이 종목이 나는 미래의 새로운 W다라고 생각하면 일정 부분 물량은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자기 확신과 신념에 따라 얘가 발전하면 이게 10만원, 20만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이것을 8,000원에 목표가가 8,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죠.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건강한 투자, 건강한 투자를 하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결론은 단기 매매에 취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이 기업의 비전을 내가 살피고 내가 가진 확신의 크기만큼 베팅을 하고, 결론은 모두들 우리 성공 투자해보자. 우리 그냥 이 좋은 기회에 이제 좀 성투하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